2004년 11월 13일 토요일, 미국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인 크레이그, 주말 내내 48세의 여성 라우리 워터맨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우리는 성공한 남편과 우동생 딸을 둔 여성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완벽한 어머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라우리를 부러워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라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밝은 성격을 지녔으며, 주변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목격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라우리는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라우리는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마치고 간단히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라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라우리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하여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라우리의 남편 칼 워터맨은 이날 업무차 집에서 640km 떨어진 알래스카주 남부에 위치한 앵커리지에 출장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날 이미 오후 늦게 일정을 마친 상황이었으나 하필 이날 같은 장소인 앵커리지에서 사랑하는 딸 레이첼의 배구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딸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딸 레이첼은 배구 토너먼트에 출전하여 주전으로 뛰며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칼은 아내 라우리에게 오늘은 딸의 경기를 보고 다음날 직접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오겠다고 말하며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때문에 딸의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 라우리는 딸 레이첼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대신 네모까지 응원해달라고 부탁하며 레이첼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편 칼은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남편의 말에 안심한 아내는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저녁 11시쯤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일요일 아침, 이날 라우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날 그녀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라우리가 딸의 경기에 참석하여 새벽 기도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우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딸 레이첼과 함께 집에 돌아온 남편 칼은 집에 아내 라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 칼은 아내에게 전화하였으나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차고에 있어야 하는 밴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칼은 아내에게 잠시 집을 비운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집을 뒤지고 전화를 걸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 칼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돈 피어스에게 전화하여 혹시 아내를 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돈 피어스도 아내 라우리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듣게 된 남편 칼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 칼은 경찰에 아내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워터맨 가족의 집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부엌에서 누군가 마신 빈 와인병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아내 라우리는 전혀 술을 마시지 못했는데 집에서 얼마 전 마신 듯한 빈 와인병이 발견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칼에게 아내 라우리가 잠시 말없이 외출한 것일 수도 있으니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 칼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경찰의 말대로 다음날까지 아내를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라우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인구가 1200명도 안 되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크레이그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인 크레이그는 자동차 문을 열고 내려도 그 누구도 차를 훔쳐가지 않았고 심지어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월요일, 다음 날이 되었으나 여전히 라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머니가 실종된 소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어머니가 사라진 레이첼을 걱정해 주었으나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레이첼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마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을 외곽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던 사냥꾼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60km 떨어진 숲속에서 불에 전소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였고 즉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소된 자동차는 워터맨 가족의 집에서 사라진 벤이었으며 발견된 유골의 신원은 며칠 전 사라진 라우리 워터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라우리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라우리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라우리의 딸 레이첼은 자신의 블로그에 어머니가 살해되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이첼은 어머니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곧 자신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당분간 포스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레이첼 워터맨은 1988년 8월 26일 미국 알래스카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라우리는 교사이자 마을 도서관 이사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60세였던 아버지 칼은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 소녀였던 레이첼은 전 과목 A를 받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고 배구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 활동에서 뛰어난 운동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은 모범생인 딸을 자랑스러워하였으나 그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이첼이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24세의 남성과 사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 항상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블로그인 마이 크래피 라이프에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수시로 포스팅을 하였고 심지어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했다는 글을 쓰며 자신을 심하게 외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사귀지도 못하게 감시하며 자신을 집에 감금하였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당시 레이첼이 사귀고 있었던 남성은 24세의 제이슨 아란트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 라우리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였고 어머니 라우리도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제이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에게는 동갑내기인 브라이언 라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이슨의 친구 브라이언은 레이첼의 전남친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레이첼과 헤어지고 그녀를 자신의 친구 제이슨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레이첼은 브라이언에게 소개받은 그의 친구 제이슨과 사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첼은 전남친 브라이언과 현남친 제이슨을 동시에 모두 만나고 있었습니다. 딸 레이첼이 이렇게 이상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 라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우리는 딸에게 그들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레이첼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현남친 제이슨과 전남친 브라이언에게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가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레이첼은 그들과 만날 때마다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흐느끼며 어머니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화가 난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레이첼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언제든 어머니 라우리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레이첼은 그들의 말에 미소를 보이며 이번 주 주말에 배구 시합 때문에 집을 비우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경기를 꼭 보러 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엔 어머니 혼자 집에 있을 것이니 그때가 기회일 것이라고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레이첼은 어머니 몰래 현관문 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숨겨두겠다고 말하며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레이첼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어떻게 라우리를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일요일 새벽 3시경 워터맨 가족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전남친 브라이언은 잠을 자는 어머니 라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전남친 브라이언은 라우리를 기절시키고 강제로 와인 한 병을 마시게 한 다음 그녀를 테이프로 묶고 벤에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 브라이언은 현남친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는 숲속으로 재빨리 벤을 몰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라우리가 음주사고를 내어 사망한 것으로 꾸미기로 계획하였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라우리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라우리는 이렇게 전남친 브라이언의 손에 어처구니 없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우리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브라이언과 제이슨은 라우리를 다시 벤에 태워 음주사고로 꾸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라우리를 제압하는 도중 그녀의 몸에서 발생한 구타의 흔적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완전히 음주사고로 위장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음주사고로 위장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며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는 방법뿐이라고 제이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라우리를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벤을 끌고 갔고 모든 증거를 숨기기 위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벤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에 붙은 벤은 순식간에 전소되었고 차량이 완전히 전소된 것을 확인한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전소된 벤을 발견했다는 사냥꾼의 신고로 실종된 라우리의 행방이 확인되었고, 전소된 벤에서 발견된 시신이 라우리임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주변인들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워터맨 가족의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제이슨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을 체포하여 그를 신문하였고, 곧 그가 레이첼의 남자친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제이슨은 잔뜩 겁이 먹은 것처럼 보였고, 조사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경찰에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브라이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전남친 브라이언도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브라이언도 제이슨처럼 겁에 질려 얼마 못 가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레이첼의 지시로 라우리를 죽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며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전남친 브라이언과 현남친 제이슨은 레이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평생 레이첼을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했으며,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레이첼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학교에서 우동생이었던 레이첼이 어머니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레이첼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 그녀가 평소에 어머니를 증오하는 글을 수시로 썼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레이첼이 정말로 사건의 배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레이첼도 어머니 라우리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레이첼에게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레이첼은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평소에 어머니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수시로 자신을 술집에 팔아버리겠다는 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은 두 남자에게도 어머니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정말로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이첼은 사건 당일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막고자 제이슨에게 연락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사 도중 레이첼은 계속 울먹이며 자신은 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두 남성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라우리가 레이첼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마을 사람들의 진술로 어머니 라우리는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고 있었고 항상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이슨과 브라이언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레이첼도 전남친과 현남친을 지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그들과 똑같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두 남성은 1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전남친 브라이언은 99년형을, 그리고 현남친 제이슨은 16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딸 레이첼도 그들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였으나 레이첼의 아버지이자 라우리의 남편 칼의 증언으로 재판은 레이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 칼은 딸 레이첼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정말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사 도중 수사당국에게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버지 칼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이첼에 대한 1급 살인죄와 공모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재판 결과 레이첼은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레이첼은 감옥에서 3년간 복역을 마치고 현재 출소 이후 로키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레이첼은 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첫 글을 게시하였고, 최근에는 어머니의 이야기 대신 코로나19의 음모론과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고 있다고 합니다.